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우리 인용 표현을 할 거예요. 그 종결 표현도 학교에서 배웠니? 종결 표현? 아마 가볍게 지나갔을걸요? 종결 표현은 일단 인용 표현하기 전에 가볍게, 종결 표현은 따로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종결 표현은 그냥 시험 대비 교재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간단히만 말하면 종결 표현은 우리 국어의 종결 표현은 몇 개 있어? 5개 있어.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감탄형. 그거 알지? 너희들 밥 먹었니? 의문형. 나는 밥을 먹는다. 평서형. 우리 같이 밥 먹자. 청유형. 그 다음에 너 밥 먹어라. 명령형. 밥이 맛있구나. 감탄형.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종결표는 문제가 딱 한 종류만 나와. 뭐가 나오냐면 표현된 문장과 의도된, 그러니까 문장이 표현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야 밖에 많이 춥지 않니? 라고 물어봤지만 그 의문형이죠. 밖에 많이 춥지 않니? 근데 속뜻은 맥락상 문 닫어 이런 명령이에요. 이렇게 나와. 종결표 문제는 그거 딱 하나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 근데 그리고 그 틀리기도 어려워. 틀리기도 어려워. 저 이번 정거장에서 내려요. 이런 거 있잖아. 그 평서문이죠. 나랑 사귈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의문은, 그러니까 의도는 의문인데 저 이번 정거장에서 내려요. 이런 거죠. 아니면 험상궂은 아저씨가 좀 비킵시다. 그러면 청유형이잖아. 근데 의미는 명령이야. 문 열어야 되니까 나와라는, 나와라라는 명령이에요.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오늘 인용 표현까지 하면 다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를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대략 한 50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500여 개. 풀다가 다 못 풀어도 좋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중세국어. 이게 뭐냐면 너희들 교재를 다시 보정하면서 넣을 거예요. 묶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골라서 보정을 할 거야. 원래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좀 생각보다 안 들어간 게 있어서 그건 빼고 그러느냐고. 자, 어찌됐건 오늘 마무리할 것 같고요. 인용 표현 먼저 봅시다. 인용이라는 것은, 자, 인용이라는 것은 뭘까? 남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거예요. 자동차 망가지면 견인하잖아, 그렇지? 끌견자, 끌인자예요. 이게 인이 끌어들일 인이에요. 용은 끌어들여 사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용 표현하면 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남의 말이나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있어요. 생각. 학교에서 생각 인용도 배웠니? 생각 인용? 자, 좀 이따 얘기하면 돼요. 문제도 풀 수 있어. 준비해놨으니까요. 생각까지. 생각은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생각은 작은 따옴표를 쓴다는 거야. 자, 일단은 크게 인용은 직접 인용 있죠. 직접 인용. 원문의 글이나 글, 금방 했던 글,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면 그대로. 그대로는 변형 없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글이나 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 사냐면 조금 더 실감난다. 실감나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구어적이고 현장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직접은 따옴표인데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직접 인용에는 조사라고가 있고요. 조사라고.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형인
하고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 이번엔 간접인용. 간접인용은 중요한 게 원문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돼. 뜻을 살리긴 하는데 반드시 끌어쓴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끌어쓴 사람의 문장으로 가져오는 인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왜곡은 안 되고 형태는 좀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적이야. 딱딱한 구어적이고 현장성이 직접 인용보단 떨어지죠. 딱딱한 말투야. 그래서 얘는 객관적인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는 실감나는 표현이 아니, 실감나는 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이 강합니다. 뉴스 보도에서 이런 거 하잖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 실감 나려면 대통령의 육성을 틀어주면 실감 나죠, 그렇지? 근데 이거를 기사로 기사로 뭐뭐라고 했다. 대통령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현장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지? 실감이 좀 덜 난단 말이야. 다시 한번 간접 인용은 문어적이며 현장성이 약해요. 그리고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지. 자, 괜찮죠? 페이지 넘겨도 되지? 자, 실감나는 거는 직접이다. 간접은 실감나지 않고 객관적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문어적이라는 것과 구어적이라는 거 알지? 문어적은 딱딱한 교과서 말투라는 거고 구어적은 사람이 실제 말하는 투예요. 구가 입구자야. 음악을 듣는데 그냥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앨범 음악을 듣는 것과 그 가수가 라이브 현장에서 그 녹음한 걸 듣는 건 좀 다르지,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직접 인용은 조사라고고 간접 인용은 조사고인데요. 근데 간접 인용인데도 라고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것만 구별하면 인용 표현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너무 중요하죠. 자,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또는 마찬가지야. 간접을 직접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향으로 모두. 인용절 속에 어미, 그 다음에 인용하는 조사, 라고냐 고냐,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표현, 이것저것 그것과 같은 지시표현, 그 다음에 높임표현, 시제, 요걸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엄이라는 것은 바로 뭐랑 똑같냐면 어말어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종결 표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종결 표현이 있거든. 종결 표현이 아마 이 인용 때문에 같이 사용될 거예요. 종결 표현이 응용돼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이 종결 표현은 인용 표현 속에 녹아 들어갈 거고 종결 표현을 단독으로 문제를 낸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 알죠? 발화의 의도와 발화의 표현의 그 차이를 파악하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또는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 인용된 그 속에 어미나 인용 조사는 뭐뭐, 직접은 뭐뭐라고, 간접은 뭐뭐고, 그리고 대명사나 지시표현, 높임표현, 시제 여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뭐 이게 가장 인용 표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자 좋습니다. 넘길게요. 1번 문제 이제 풀어볼 건데 1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1번만. 자 1번 화면을 연 김에